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미래가 없는지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미래가 없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출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출산은 문제가 맞지만 이것은 결과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기도 하였죠. 그러한 디테일한 것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듣다 보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옆 나라,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 일본은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본의 인구수는 매년 50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중국 또한 인구수가 줄어들어 21세기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기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평균 나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나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전의 경우 흑사병의 시대, 질병과 기아 혹은 전쟁 때문에 거의 늘지 않았었지만 산업혁명이 진행이 된 후 인구수는 급격하게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9년에는 인구수가 60억 명을 돌파하였고 올해 인구수는 80억 명까지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60년 동안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한 쌍의 커플이 평균 2명은 낳아야 하는데 지금은 한 명도 낳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0.7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0.7이라는 숫자가 현재 인구 100명에서 35명의 아이가 탄생한다는 뜻이고 그 아이들이 커서 35명은 10명을, 그 10명은 3명을 낳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100년이 지났을 경우 젊은 사람들의 수는 기하학적으로 감소가 되어 95% 이상의 감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버리게 되어버린다면 지금의 추세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결국 미래가 없어지게 돼버릴 것입니다. 인구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에 인구수는 2,400만 명이었고 2024년에는 5,200만 명이 약간 안 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2100년에는 2,400만 명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문제가 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에는 젊은 층이 많은 상태로 중위급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의 경우는 45세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100년에는 59세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와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자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젠더적 갈등을 더 다른 나라들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연령 상승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나라는 죽어버리는 나라가 되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져 경제 성장률 또한 줄어들게 되며 그 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어질 것이며 이것은 또 지금의 연금 문제처럼 갈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즉 젊은 층에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젠더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등 많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순환을 일으켜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똑같은데 왜 유난히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적은지, 왜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급격한 성장성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성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위치 또한 밑에는 일본이 있고 옆에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기도 하죠.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장성을 이루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서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토지개혁을 성공하게 되었고, 이렇게 토지개혁이 성공하게 돼버리니 토지에 대해서 주인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버렸고, 이렇게 되니 토지는 통합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토지에 공장을 빠르게 지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가 자원이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었기 때문에 원자재의 수입을 통한 그것을 가공하여 수출하면서 더욱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의 발판을 빠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서 경제 정책과 제도로 인하여 혹은 강제성이 부여가 될 수 있는 지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급격한 성장성을 이룰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급격한 성장,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되어버리니 높은 임금을 받는 남성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여성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되었고,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격차는 천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줄어드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여성들도 일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일자리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 여성의 본질적인 출산에 대해서는 약간 뒤편으로 머물러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의 특성, 자유주의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 버리면서 결국 평등 속에서 평등하지 못한 사회가 얽혀버렸고, 그렇게 여성과 남성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급격한 성장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남성의 갈등과 이전부터 우리는 유교적 사회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과 다양하고 많은 커리어 우먼들의 변화들이 이러한 것들을 더욱 극대화시키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으로 평등이라는 것 속에 갈등이 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지금까지 결과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출산율의 감소는 1970년대, 1980년대에 급격한 성장에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그때부터 천천히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경제 성장률에 눈이 멀었고 눈부신 성장성에 이렇게 돼버린 상황까지 만들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런 성장으로 급격한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과 앞으로의 영광도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급 1만 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시급 2만 원, 시급 3만 원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을 느끼고 누리고 하는 그러한 평균을 올려치기 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서 문제가 아닌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